안녕하십니까. 신기는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때 전 세계 바다를 지배했던 영국이죠. 그 영국 해군이 특히 이 잠수함 분야에서, 핵 잠수함 분야에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정말 완전히 망했는데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드리겠고요. 자,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또 기회로 돌아오는 반전이 또 생기겠네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는데요. NGAD, 그러니까 미국의 6세대 전투기죠. 미공군. 이 NGAD를 재검토 중인 미공군이 염가 스텔스기를 검토한다라는 놀라운 소식에서부터 태국의 대규모 중국 전투기들이 전개해서 최대 규모의 훈련에 돌입했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 공군의 차세대 공중 지배 전투기 NGAD가 정말 취소되려는 모양입니다. 미 공군이 NGAD 개발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최근 미 공군 내부에서 염가형 경량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란이 한국산 화물선을 개조해 제작 중인 항공모함 샤히드 바게리함이 건조 공정을 끝내고 도색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란은 이 항공모함에서 다양한 유형의 드론을 운용할 계획인데 내부적으로 대대적인 진수식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 육군이 현행 여단 전투단 중심 부대 구조를 사단 및 군단급 중심의 작전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여단 전투단 예하의 통신부대를 크게 확장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각 여단 전투단 공병대대에 1개 중대씩 배속되어 있는 신호중대를 대대급 부대로 확장하고 이를 위해 부대 정원 확대와 장비 구입에 추가 예산 투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독일이 공급한 마르더-1 A3 보병 전투장갑차의 화끈한 화력 투사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제82 공중강습예단이 러시아군이 방어진지로 사용하고 있는 다층 건물을 마르더 장갑차의 기관포로 초토화시키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F-35 전투기 구매 희망서를 제출했다가 거부당하고 이제는 F-16V 전투기 구매를 알아보고 있는 태국이 중국을 끌어들여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올해 실시되는 정례 연합군사훈련인 펠컨 스트라이크 2024 훈련에 J-11BS와 J-10C, J-7과 J-16 등 대규모 전력을 파견해 훈련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미 공군 참모총장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뒤에 전투기 화면이 보이죠. 이겁니다. 이게 염가형 스텔스기로 검토한다는 완벽한 이런 채택된 건 아니고 이런 CG입니다. 보시다시피 엔진 하나죠. 단발, 그리고 F-35보다 더 작고 F-35의 축소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만약에 정말 이렇게 되면 미국은 6세대 전투기가 없는 거예요. 미 공군은. 지금 중국, 러시아는 6세대 전투기 만들고 있고 또 유럽 여러 나라도 6세대 전투기 만들고 있는데 정작 미국은 NGAD, 그래서 Next Generation Air Dominance 해서 차세대 항공 지배 전투기를 만들기로 했다가 항공 지배는커녕 그냥 현재 5세대 전투기 축소형으로 가려고 하는 미국인데 참 안타깝죠. 그런데 이게 아마 정권이 바뀌어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NGAD가 부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이 민주당 정권에서는 NGAD 같이 돈이 많이 드는 이런 무기 도입 사업은 취소될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건데 정말 지난 100년 동안 완전히 세계 하늘을 지배해왔던 미 공군이 이제는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 이 도미넌스를 포기하는 이런 미 공군이 되어가고 있다. 와,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란이 이 화물선을 개조했죠. 우리 HD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화물선이죠. 36,000톤짜리인데 여기다가 앵글드 데크 설치하고 무인 항공기를 주로 운영하는 항공모함이다라는 건데 스키 점프대까지 저렇게 만들어 놨죠. 자, 그런데 이륙이야, 이함이야, 이렇게 안전한 데 가지고 와서 이함하면 되지만 착함은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함교가 보시다시피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이 무인기 날개가 함교를 치게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아무튼 이제 항모형 도색 작업을 끝내고 진수식 취역식
취역식이 임박했다고 하는데 우리 HD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이 화물선이 이란의 무인 항공기 항공모함으로 함생을 다시 사게 될 텐데 어떻게 운영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미 육군이 통신을 더욱더 확대시킨다. 과거 냉전시대에는 4단 군단급 부대를 운영했죠. 냉전이 끝나니까 미국의 상대가 없잖아. 그래서 전략적 유연성, 그래서 그냥 미 본토에 이렇게 주둔하고 있다가 상황 생기면 수송기에 그냥 실어서 확 보내면 돼. 그래서 장갑차도 가벼운 스트라이커 장갑차 이런 거 실어서 C-17 수송기에 스트라이커 2대씩 싣고 그렇게 보내면 돼. 그러려면은 부대가 가벼워야 돼. 그래서 여단 전투단 이렇게 해서 2000년대 초반에 여단 전투단 만들고 하다 보니까 중국도 따라하고 우리나라도 따라하고 뭐 다 따라했죠.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센 나라들끼리, 규모가 큰 나라들끼리 또 오랜 동안 전쟁을 해보니까 여단 전투단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그 여단 전투단보다 더 경량의 대대 전투단을 만들었죠. 그 대대 전투단을 우크라이나로 들여보냈다가 우크라이나 여단 전투단에게 완전히 다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전쟁 초기에. 그래서 지금은 대대 전투단 없죠. 전부 이제 4단급으로 러시아는 다 바꿨어요. 그래서 미국도 중국이라고 하는 이 과거 소련보다 더 강한 이런 나라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여단 전투단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다시 4단 군단으로 복귀해야 된다. 라고 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통신부대가 더 커야 돼. 지금 미국은 다영역 전투, 그래서 보병과 보병, 보병과 전차, 보병과 장갑차, 보병과 전투기, 보병과 군함, 보병과 위성, 뭐 각 자산들이 전부 네트워크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통신부대가 더 커야 돼. 지금은 여단 전투단 하나에 이 공병대대 한 개 중대가 통신중대가 있는데 이걸 이제 대대급으로 확장시켜. 그리고 그걸 또 앞으로는 이제 4단급으로 확장되니까 이 통신이 아예 뭐 연대 여단급으로 되는 이런 부대 구조를 만든다라는 건데 통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뭐 터지지도 않는 통신 뭐 이런 거 안 터지니까 휴대폰 하지 뭐. 휴대폰 하다가 러시아군들 다 맞아 죽습니다. 전파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 보고 때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통신에 더 많은 투자 그리고 더 많은 또 인력 이런 것들을 보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정말 화끈한 영상인데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20mm 기관포예요. 이 마르더 장갑차가 세계 최초의 보병 전투 장갑차죠. 이 이후에 나온 게 이제 BMP-1이고 서방에서 또 그리고 동구권에서도 최초의 보병 전투 장갑차인데 그 전에는 뭐 보병 수송 장갑차였지 않습니까? 20mm 기관포를 장착한 보병 전투 장갑차 최초인데 이게 우크라이나에 가서 지금 쿠르스크에서 전투를 하고 있어요. 쿠르스크에서 러시아군이 자기네들 진지로 사용하고 있는 민간 건물, 지금 이 쿠르스크 지역에 민간인 소개가 다 됐으니까 민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군이 진지로 사용하고 있는 저 건물, 저기를 완전히 20mm 기관포 가지고 초토화 시켜버리는데 와, 20mm 위력이 이렇게 세다라는 걸 한 번 더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거 제가 좀 더 큰 화면으로 볼 수 있게끔 웨펀스 월드 와우 채널에 올려놨으니까 또 마치고 링크 해드리겠습니다. 한 번씩 보시고요. 웨펀스 월드 와우 채널도 구독 알림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태국이 미국과 계속 전투기 협상을 하고 있죠. F-35 사고 싶어. 안 돼. 그럼 F-16이라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서 중국을 대거 끌어들여서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어요. 연합군사훈련. 근데 여기에 JH-7이 들어가 있어요. JH-7은 대함 타격 전문이에요. 그러면 중국과 연합훈련을 하고 중국이 대함 타격을 하려는 상대는 누구냐? 미 해군이겠죠. 당연히. 미 해군을 공격하는 훈련을 태국이 같이 하면서 미국에게 후리친 미국가잖아요. 전투기 우리에게 파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태국이 정말 애매한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의 중요 소식입니다. 한때 세계의 바다를 지배했던 영국 해군이 그야말로 종이 호랑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푸켓에서 러시아 전략 원잠 견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영국 공격 원잠 전력이 단 한 척도 가동되지 못하는 상태라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영국 해군의 아스튜트급 공격 원전 모든 함정이 수리를 위한 도크와 예산, 부품 부족으로 인해 단 한 척도 작전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영국의 수중 초계 작전이 중단됐다고 UK 디펜스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영국 해군 내부 자료를 인용해 영국 해군 공격 원잠이 마지막으로 바다에 나갔던 것은 7월 3일이었으며 이후 아스튜트급 5척, 트라팔가급 1척 등 모든 공격 원잠이 수리 중이거나 수리 대기 상태로 묶여있다고 전했습니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5척이 취역한 아스튜트급의 경우 5척 모두 수리 중이었는데요. 가장 마지막에 취역한 앤슨함은 121일째 수리 중이고 2번함 엠부시는 749일, 4번함 오데이셔스는 506일, 3번함 아트풀은 476일, 1번함 아스튜트는 242일째 수리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991년 취역해 퇴역 대상인 트라팔가급 7번함 트라이엄프는 지난 7월 3일 입항 후에 수리 대기 중인데요. 이 잠수함 역시 다른 잠수함들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1년에서 2년은 작전 투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더 선지 디펜스 에디터인 제롬 스타키 기자는 이 같은 상황은 잠수함들이 제때 유지 보수를 받지 못했고 수리를 위해 확보해야 할 드라이도크가 없어서 벌어진 일이라며 각 잠수함들의 작전 중단 사태가 조선소 인프라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팬데믹과 연이은 노조 파업 등으로 건함 사업과 유지 보수 사업 비용이 급등하면서 빚어진 예산 부족 때문인데요. 새로 집권한 노동당의 최대 지지 기반인 영국 3대 노조연합체 GMB의 입김이 점점 더 거세지는 지금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영국이 5척의 아스튜트급 가지고 있는데 전부 수리 중이에요. 그런데 수리도 뭐 할 수 있죠. 해야죠. 그런데 이게 무슨 창정비도 아니고 그냥 수리인데 1번함 아스튜트는 242일, 2번함은 749일. 749일이면 지금 2년 꼬박 지나고 3년, 3년째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 이게 거의 뭐 창정비 수준이지? 이게 무슨 뭐 일반 정기수리입니까? 또 476일, 506일, 121일. 또 이 121일째 수리하고 있는 이 앤슨함은 2022년 취역한 거예요. 2022년에 취역했다가 잠시 나와서 활동하다가 들어가서는 121일째 지금 수리, 근데 사실은 수리 대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뭐 때문이냐? 노조가 너무 강해서. 과거에 마가렛 대처 수상이 영국병 그러면서 노조를 굉장히 이제 강하게 다뤘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영국병 도진 겁니다. 그래서 GMB라고 하는 우리 한국으로 치면 민노총 같은 이런 단체 노동당에 당비를 내고 하니까 노동당이 GMB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잠수함이다, 군함이다, 조선소에 갖다 주면 조선소 노조가 워낙 세니까 니들이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가. 자, 이런 겁니다. 오는 건 마음대로 왔지만 가는 건 마음대로 안 돼. 이건 겁니다. 그래서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돈 더 내, 돈 더 내, 돈 더 내. 왜? 우리는 니들 상전이잖아. 왜? 우리가 당비 내고 표 우리가 다 찍어주잖아. 빨리 더 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데어링급 구축함이 있죠. 그 1번함 데어링. 놀랍게도 지금 88개월째 수리하고 있어요. 88개월째. 창정비도 아닌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기가 차는 거죠. 모든 것이 노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벌어진 일이냐? 도크가 없어서. 그리고 노조가 오래 붙잡고 있어서 이렇게 벌어진 일인데 그러면 영국이 해야 할 임무는 북해에서 작전 뛰어야 되죠. 무르만스크에서 돌아 나오는 러시아 잠수함 견제하는 임무인데 영국이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잠수함들이 가야죠. 근데 미국도 잠수함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죠. 녹록지 않으니까 호주를 끌어들여서 오커스 하려고 했죠. 근데 호주는 또 이제 친중 정부가 들어서 하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능력이 안 되어서 호주를 끌어들였는데 호주는 안 한다 그러고 이제는 영국은 완전히 그냥 스스로 이렇게 노조 때문에 잠수함 제로 상태가 되어버렸고 그럼 미국이 그쪽에 보내야 되는데 미국 잠수함 상황도 녹록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태평양 지역에 호주를 대신할 그리고 영국으로 인해서 빠진 미국 전력의 부하를 들어줄 이런 대안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한국의 핵잠수함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고 우리 한국이
미국과 담판을 지어야 되겠다. 왜? 미국의 국익에 아주 부합하는 사업이 바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사업이다 라는 것을 어필할 중요한 소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